예, 안녕하세요. 오늘 2004년도 지방 구급 봤는데 그 문제 이제 해설보다는 약간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올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적 어디까지 갈래 써놨는데 행정학이 옛날로 복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기출문제 봤을 때는 그 본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 안 보려고요. 거기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5년치 본 이유는 그걸 빼버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려고 기출문제를 분석했던 겁니다. 그걸 빼버리고 딴 걸 보려고요. 그치. 근데 요새 갑자기 선택 과목 바뀌면서는 맨날 나왔던 것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기출문제만 보시면은 한 10년치만 보신다면 거의 90을 맞게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의도 필요 없죠. 기출문제만 분석하면 되니까 내용을 정리할 이유도 없고요. 모의고사에서 기출 변형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동형 예상 같은 걸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문제부터는 이상하게 국가직도 그랬는데 지방직은 50%만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새롭게 나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잘 안 된 빈출 안제된 데서 나왔다든지 또 새로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만 얇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50점밖에 못 맞았을 거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내용이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만 했다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앞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좀 쉽게 느껴졌거든요. 그 문제보다 내용이 더 쉬워요. 근데 뒤에 다 틀렸을 겁니다. 왜 틀렸을까? 안 봤기 때문에,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도 내가 한 번도 안 본 낯선 문제로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앞에 게 더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아담스도 깊이 나왔죠?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좀 깊이 나온 게 많아요. 근데 내용을 깊이 냈는데 불구하고 맞힌 이유가 뭘까요? 워낙 자주 나왔고 많이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 맨날 봤지 기출문제 맨날 봤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느껴진 겁니다. 반면에 11번부터는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맞춰요? 아담스 처음 봤다고 생각해 어떻게 맞추는지 못 맞추겠지? 그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사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기출문제만 주면 되는데 기출문제는 그냥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잖아. 굳이 내가 안 줘도 그냥 다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기출에 벗어난다면 여러분이 대학 교재 분석해야 되고 다 정리해야 될 건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사도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학 교재 가지고 분석도 하고 예상 문제도 만들고 법령도 안 나왔던 데서 좀 깊이 내보고 여태까 그렇게 냈다간 욕먹거든요. 왜 안 나올 거 내냐 해가지고 또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사들은 할 일이 생겼고 수험생들은 이제는 기출문제 말고 좀 넓게 보되 대신 넓게만 봐서 내가 눈에만 익혔다면 쉽게 점수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봤나 넓게 봤나 이런 게 이제 점수 당락의 이제 관건 같아요. 아마 행적 요령이 있는 분들이라면 답이 쉬웠기 때문에 낯선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분, 안 봤던 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좀 힘들거든, 사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크게 해설하진 않을 거고요. 자, 애덤스 봐봐. 답은 이건 4번입니다. 요 내용 자체를 한 번도 안 봤다는 문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아담스 누구지? 이 사람 뭐 말했지?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워낙 자주 나왔어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애담스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분야까지 나왔어. 노력이 뭔지, 그다음에 산출이 뭔지. 노력은 여러분이 집어넣는 게 노력이고, 산출은 조직이 나한테 준 게 산출이야. 강의할 때 다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왔지만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느낀다면은 동기부여 안 되죠. 불공정했을 때 해소해야 됩니다. 과대도 문제고 과소도 문제고요. 하다보면 해소 방법도 물어봤어요. 답은 4번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려웠어요. 다만 우리가 자주 봤기 때문에 쉬웠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맨날 봤죠. 공공선택도 맨날 본 겁니다. 보다 보니까 더 쉬웠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보다도 더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췄습니다. 하다못해 오스트롬이 90년대 도입했다고 그래. 안 그래? 73년도 도입해요. 연도까지 틀리게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되게 쉽죠. 내가 뷰캐넌, 털러, 오스트롬 말했다. 당연한 거고 하다못해 67년도 뷰캐넌, 털러, 이름 없는 학파, 13년도 행정 지적 위기 오스트롬 그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기출 문제 다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답은 4번이었고요. 합리경제인관, 개체주의, 연역적, 수학이니까 일반 법칙 같은 것들 4번입니다. 피터도 내용 물어보지 않았죠. 제목만 물어봤어. 이건 내용을 깊이 물어봅니다. 깊이 물어봐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피터스. 아마 이걸 틀렸다면 기출 문제도 지금 분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내용도 안 물어봤고 제목 물어봤기 때문에 맨날 좋아하는 시신탈참만 따도 맞췄을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는. 4번입니다. 이거 맞잖아. 자, 우리 전지가 알아요. 전부 알아요. 강임 알아. 다 알아요. 아는데 1번, 2번 답이 아닙니다. 3, 4번은 강사도 강의할 때 설명 잘 안 해요. 내가 법령 특강할 때도 강임이 뭐다, 강등과 바꾸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무슨 직렬이 없을 때 다른 직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지문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전반부가 쉽다고 했는데 분명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아주 깊이 안 하신다든지 기출 문제가 분석이 안 됐다든지 또 설사 분석되더라도 법령을 세밀하게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것도 정답률은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공단기든 해커스든 정답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과연 몇 퍼센트인가? 그치? 그러면은 1번, 2번은 아닐 거고 분명히 3, 4번 놓고 찍었을 겁니다. 공부하신 분이라면 눈치껏 맞췄겠지만 처음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3, 4번 놓고 정답률 5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강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 꼼꼼하게 이제 법령도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급 하신 분들은 요번에 법령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걔네들은요.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법령에 어떻게 된다? 하위 직급 내려가는 건데 없다면 다른 직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동의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요게 답이었고 강림도 워낙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지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이건 기출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다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제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중앙은 2007년도, 지방은 2008년도 그걸 틀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보면 어떻게 맞출 건데요. 근데 기출문제 봤기 때문에 맞췄을 겁니다. 1번 보기도 기출문제 안 봤다면 못 맞춥니다. 이거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중심이에요. 여태까지 정책 따로 예산 따로였는데 프로그램은 정책을 기준으로 예산과 정책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것이 이 프로그램 기준으로 예산도 프로그램, 기금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준으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좀 프로그램 기준 맞춰져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4번 지문이 한 번이 나온 적 있나요? 나온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 자체가 뭐라고? 정책과 예산 연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전부 다 연계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 어렵게 낸다면 기금을 제외한다. 뭐 이렇게 나왔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예산이니까 기금은 제외되겠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왜 요 제도의 논점이나 함의를 모른다면은. 그치? 근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찾았을 겁니다. 아마 이걸 찾으시면 간단할 거야.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거 갖고 맞췄을 거야. 딴 건 몰라더라도요. 이제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재무행정 하향은 큰 걸 먼저 만들고 내려가면 하향이고요. 설사 프로그램 만들 때 재량을 주더라도 얘는 장기 비전, 목적, 그러면서 내려간 방식이기 때문에 하향적이라고 그래요. 그치? 프로그램 만들 때 너한테 재량 주는 거지 목적이나 흐름 자체를 위에 내려옵니다. 거시적으로. 거시다 하향적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큰 비전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거시적이다, 하향적이다, 집권적이라고 그래요. 다만 그 범위에서 내가 뭘 재량 줄 거니까 네가 마음껏 만들어보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무슨 하향과 상향의 무슨 절충이다, 뭐 문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고요. 하향, 상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만들 때 재량이 들어가는가 통제할 것이 그 얘기지. 통제도 투입물 통제가 아니라 성과 통제라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재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권적이라는 거지. 이게 얘는 뭐 상향적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웠죠? 같은 거, 이건 기출지문 그대로 나와서 지금.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다면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나머지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것도 봐봐. 이건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만약 교차 영향 분석을 깊이 물어봤고, 요 보기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워요. 안 봤다면은. 근데 많이 봤잖아요, 지금. 교차 영역 분석이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출 문제 분석하셨어도 분명히 맞췄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분명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같은 말인데 내용 자체를 어렵게 낸 것은 되게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답은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봤다면은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분석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안 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쉽게 느껴진 거예요. 반면에 11번부터는 기출문제에 벗어나는 이상한 문제가 많아요. 그 내용은 되게 쉬운데 되게 많이 틀렸을 겁니다. 왜? 못 봤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내용이 아주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낯설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쉬워요. 이제 그 앞에 게 어려웠어, 오히려. 내용은 앞에 게 어렵고 내용 뒤에 건 쉬워요. 다만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야, 지금. 자,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마찬가지 국가지정법은 121, 헌법이 90일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쉬웠죠. 만약 이걸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를? 못 맞췄겠죠? 워낙 많이 나왔고, 기출문제 봤기 때문에 맞췄던 거지, 내용 자체가 아주 사소하다든지, 뭐 아주 포괄적인 건 아닙니다. 기업적인 내용 다 물어봤어요. 날짜 다 물어봤죠? 동의받은 거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전부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쉬웠던 거예요. 자, 4번까지 기출지문이야. 여기 기출지문이 아닌 게 없었어요. 자, 9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기출지문입니다. 신흥서비스론 NPM에 대한 반대 명제다. 사기 총합이 아닌 담론의 결과물이다. 다 맞는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노적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니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다 있습니다. 요 3번 지문이 제일 많아요. 노적기보다 방향잡기. 아니야, 다 틀렸어. 노적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니고 봉사예요. 그래서 방향잡기보다는 봉사를. 요 지문이 기출 지문 그 표현만 수십 개 됩니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한번 3번이었고요. 자, 10번입니다. 팀제 물어봤는데 팀제 말고 수평구조 다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은 네트워크죠. 이것도 내용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쉬운 거지. 팀제 처음 봤다. 탈관료제 네트워크 처음 봤다고 못 맞추겠지, 이거를. 워낙 많이 봤던 기출지문이니까 쉽게 느껴진 겁니다. 1번은 네트워크입니다. 자, 2번은 팀제가 탈관료제니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되고 다 되니까 역동적이다, 유연하다, 신속하다 다 됩니다. 탈관료제니까 맞는 말이고. 그럼 디귿은 뭘까요? 기술 부문 중심이다. 이건 기계관료제네. 민주보고 들어왔네요. 민주보고 그냥 팀제는 아니죠, 지금. 디귿 틀렸고요. 어쨌든 얘도 탈관료제니까 리을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요, 사실 팀제라기보단 탈관료제 기본 특징이에요. 특징이다 보니까 팀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반면 디귿은 기계관료제고 기억은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이제 그래서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돼요. 만약에 이 문제 어렵게 만들어 볼까? 그럼 개수로 물어볼까요? 그래 버리면 기억도 헷갈릴 겁니다. 이제 왜 네트워크도 팀제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물어봤고 그냥 보기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어렵게 낸다면 나는 기억 뭐 한 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냈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야. 내용 자체는 어려우니까요. 분명히 그럼 기억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니까 어쨌든 네트워크 팀제니까 이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데 이 문제 그걸 구별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쉬웠다고 말해요, 다. 넘어갈게요. 옹호연합 모형. 근데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어. 내용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워낙 어려운 내용인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신 분이라면 맞췄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뭐가 문제냐면 맨날 나왔던 지문에서 어렵게 답을 취한 게 아니고 잘 안 나왔던 데 답을 취했어요. 그게 바로 신념책이야. 옹호연합 모형, 지지연합 모형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올 게 없어요, 이제요. 남는 건 신념밖에 없어요. 규범 신념, 정책 신념, 부차 신념 해가지고 이걸 2차 신념 했는데 부차인데 세컨드리 해갖고 어떤 책은 부차, 어떤 책은 2차라고 그래요. 2차로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건 정정길 선생님의 책에 같아요. 정정길은 2차, 남궁은 부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가 세컨드리에 그냥 요걸 물어봤는데 자 규범 신념은 그냥 인간에 대한 가정이에요. 자유에 대한 가정, 사람이 착한가 나쁜가 가정. 이건 안 바뀝니다. 거의 종교 같다고 그래요. 그 대학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종교 같다고 그러고 조심할 건 이 규범 신념은요. 이것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규범 신념이 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규범 말고 정책 신념이 있어. 이걸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정책 연합이 만들어져요. 자, 봐. 우리가 지금 진보와 좌파 또는 보수와 우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책은 갈라져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가치관 거의 유사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사람들. 다만 정책 가지고 갈라져 있는 것뿐이지 이런 기본 전제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기본 전제 바뀐다고 해서 내 생각이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기억은 맞죠? 하위 체제니까 틀린 건 아니고 그다음에 니은도 맞습니다. 니은이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 니은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니은도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도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었어. 근데 옹호, 연합, 모요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되게 7급 문제였어요. 근데 7급 문제 성향이 9급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11번부터 어려웠어, 지금.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정책에 실패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바뀌어요. 이러면서 다음엔 내 주장을 좀 더 정교하게 더 호소해야 될 거니까 요번에 민주와 국민의힘이 있어. 민주가 이겼어. 그 민주는 어때요? 이 선거를 경험 삼아 다시 자기 주장을 가다듬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선거 졌기 때문에 다시 교훈 삼아서 다시 주장을 가다듬어요. 이렇게 경험하면서 민주당도 진보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진보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내부도 있지만 이런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견해를 조종한 방식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표출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어렵죠, 내용적으로요. 내용 어려웠는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맞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나왔다 생각합니다. 다 틀렸을 겁니다. 아마 내가 봐서는. 처음 이렇게 나왔다면 맞출 사람 없어요. 강사 다 틀렸을 거야. 안 봤다면 이 책을. 근데 사실 이 연합 모형은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예요. 왜 이때부터 거버넌스, 82년도 거버넌스거든요. 가장 중요한 논문이고 요 논문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만들어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요 이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념 뭐가 세 가지예요. 규범 신념, 정책 신념, 부차 신념, 2차 신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행정 규칙이나 예산 배분이 바로 부차 신념이야. 틀렸죠? 그래서 디귿 틀린 겁니다. 정책 신념은 정책 그 자체의 선호도. 그렇지? 지금 뭐 의학 분업이라든지 또는 뭐 있어 의사 정원이 늘리는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한 너의 정책 신념입니다. 단지 예산 규칙이 아니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부차 신념이야. 내용 어렵잖아요. 받기 때문에 맞추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 안 보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11번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을이 뭐가 틀렸냐면 아마 리을 때문에 못 찍었을 겁니다. 처음 보니까. 자, 뭐냐면 2차 신념보다 변화가 적은 건 맞아. 왜? 규범 신념 안 바뀌니까요. 이건 안 바뀝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그치? 안 바뀝니다. 근데 조심할 건 규범 신념 설치가 바뀌더라도 정책에 대한 지지연화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람 착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이 먹어보니까 사람이 나쁜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진보에서 보수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지? 그거는 잘 안 바뀝니다. 물론 그런 가치관 자체도 안 바뀌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다? 정책 신념이야. 이 정책 신념을 기반으로 뭐가 만들어질 거니까 연합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규범 신념 제일 안 바뀌고요. 정책 신념 잘 안 바뀝니다. 제일 잘 바뀌는 게 누구다? 2차 신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뭐가 틀렸다?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 신념으로 특정 정책을 이거 틀렸어. 이게 틀렸어. 규범 신념이 아니고 정책 신념에 따라서 특정 정책을 선호한다, 싫어한다가 갈라져요. 뒤에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게 틀린 겁니다. 규범 신념이 아니라 정책 신념에 의해서 정책의 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규범 신념은 정책 연합에 영향을 안 줘요. 설사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 찐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내용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제일 깊이 물어봤으니까. 아담스도 깊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담스는 워낙 많이 나오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맞췄을 텐데, 이거는 깊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잘 안 봤던 지문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 11번부터 틀렸을 겁니다, 많이. 12번입니다. 이건 1초짜리죠. 공무원법, 윤리법, 부패방지법 가르는 거니까 항상 세 가지 갈라보십시오. 자, 그 윤리법은 돈 관련된 사전 예방이에요. 돈 관련 사전 예방. 깊이 들어갔을 땐 4급 이상인가 1급 이상이 다 가릅니다. 근데 그건 내용도 아닙니다. 쉬웠고, 후반부에 제일 쉬웠습니다, 이게. 그럼 내려가니까 이거 많이 틀렸는데, 아마 요 직전 한 1, 2년 전에 반미터 반호른 나왔어. 하향인가 상향인가로.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요. 그치? 그리고 다른 지문이 없죠, 지금. 오스트롬은 신제도주의입니다. 집행론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빼버리고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립스키 나왔을 때 일선 관료 얘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찍으신 분들은 3번 놓고 4번 놓고 찍었을 텐데, 사바티의 매지멘이 나왔잖아. 사바티언 매지멘. 사바티언 나중에 뭐로 바뀐다? 지지연합 모형 통합으로 바뀌어요. 근데 매지멘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다? 하향적입니다. 하향이야. 매지멘 하향이었고, 아마 그 보기에도 아마 사바티오 매지멘이었었고 반미터 호른도 있었어. 이 두 가지가 하향적일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건 누구다? 반미터 바로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는데 요게 이제 대학교 정정일 선생님이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게 왜 나왔나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 번 보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물어봐요.
그지? 얼마 전에 요 반미터 반오류는 처음 지문으로 등장했거든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센스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강의할 때 강사도 마찬가지야. 요거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지? 하향이다 이 사람은. 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못 맞췄겠죠. 처음 보는 거 어떻게 맞춰? 근데 1번, 2번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하향이다 보니까 3, 4번 넣고 찍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1초짜리예요. 안 봤기 때문에 못 찍는 것 뿐이지. 계속 말하지만 후반부에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낯설어서 그렇다니까. 그 낯선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건 강사 몫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넓게 대학 교재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도 만들고 자료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내용 깊이 들어가요. 이제는 반미터 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깊이 봐야 될 겁니다. 7급 하신 분이라면 나왔기 때문에 국회직이라든지 그 다음 문제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요 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다 물어볼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 번 나오면 두 번째 어렵게 나와요. 립스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쉬웠어요. 근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다 보니 점점 내용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뭐 고정관념까지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제목만 물어봤고 하향이라는 거. 이거 두 번째 내용 물어봤죠? 세 번째 이 내용을 틀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진 거지. 그래 그 다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음번 할 때는 좀 깊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내년 모의고사 할 때 분명히 이걸 가지고 깊이 문제 낼 겁니다. 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지방직은 아니어도 국가직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거기서 깊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14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웠지, 이거는. 맨날 봤던 거. 뭐, 답 줬어. 100분의 1입니다.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아주 지엽적이에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맞추는 거지, 내용 자체가 아주 우리가 익숙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행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한번 줘봐. 맞출 수 있나? 못 맞췄을 겁니다. 워낙 많이 봤고, 기출을 풀어봤기 때문에 맞추는 거지, 처음 보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기출 문제 보신 분이라면 처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맞췄을 거고 강사도 쉽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 하는데 안 보고 나 예비비도 잘 모르겠고 세부 내용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 5년이 10년이 어떻게 할 건데 계속비가. 그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도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워낙 지방공기업법을 많이 봤고요. 많이 봤고 근데 봤는데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지 않는 데 나왔어요. 공기업 설립할 때 옛날 시험 문제는 공기업 설립할 때 승인 받으라고 그래요. 아, 승인 필요 없어요. 왜? 하다못해 지방정부 예산할 때도 승인 안 받아요.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지방정부가 더 통제지향인데 지방정부보다 더 재량이는 공기업을 왜 승인받는데요? 다만 협의는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광역은 행안부 장관, 기초는 시도지사 협의를 해야 돼요. 그치? 만약 어렵게 나눴다면 협의를 틀리게 만들려 승인 받으러 했을 거야. 이제 승인 필요 없어요. 이거 논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조차도 더 통제지향 일색탄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받아요. 그러면 삼색타 공기업은 더 재량 있겠죠? 승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광역은 행안부 장관, 기초는 시도지사 협의 받아야 돼요. 그걸 틀게 만들었는데 아마 어떤 강사도 이 협의 받으라 강의를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지방공기업 받을 때 이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기 다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뭐 할 건데 안 봤는데 설명도 안 하면서 뭘 그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낯설었고요. 물론 공기업은 많이 봤지만 요 지문 자체가 낯설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많이 틀렸을 겁니다. 15번도요. 저는 1번이 제일 유망하다고 그랬어요. 왜?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누가 임명한다? 단체장이 임명해요. 단체장이. 중앙은 달라요. 어떤 건 주무부 장관, 어떤 대통령인데 지방공기업의 장은 누가 임명한다?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직영기업이든 공사공단 마찬가지야. 전부 다 단체장이 임명해요. 근데 그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건 맞게 해놓고 갑자기 협의 필요하냐? 또 협의인데 누구 협의냐 물어봤기 때문에 건너뛰어버린 거야 지금. 위에 더 중요한 것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지역점을 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 내용도 지역적이고 어려웠고요. 안 본 분 당연히 틀렸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이거는. 구조화기법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처음 봤다면 다 틀렸을 겁니다. 근데 워낙 구조화기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많이 맞췄을 겁니다. 가정은 뭐다? 전문가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다 답이 달라요. 그러면 찾은 답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가정을 하나를 합쳐요. 그래서 가정 분석 키워드가 뭐다?
갈등들이 상충될 때 가정들 끄집어내 통합을 해요. 가장 포괄적이라. 왜? 가정이 바뀌었을 때 다 바뀔 거니까요. 반면 원인 찾는 건 뭐라고 그래? 이건 계층 분석이라고. 원인이 가능성 있는 게 제일 멀어요. 개연성 있는 거, 행동 가능한 게 제일 가까워요. 층이 지다 보니 계층 분석이라고 그래. 많이 봤죠? 그 다음에 틀렸죠, 2번. 1번과 2번 바뀐 거야. 상충되는 가정들의 창조 종합은 가정 분석이고 원인 찾는 게 계층 분석이야. 기억, 니은 틀렸고요. 반면 디귿, 리을이 맞았겠지? 시네틱스. 낯선 문제다 보니까 내가 해본 경험과 비교한다. 비교해가면 답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관계 인지한다. 요것도 깊이 나왔을 때 어떤 뭐 직접이냐, 무슨 뭐 유추냐, 그 상징이냐 되게 물어볼 수 있잖아. 환상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안 물어봤네요, 지금. 답은 디귿도 맞았고요. 분류는 뭐다? 구성요소 식별이야. 이 전체 영역 잡는 게 경계. 영역 잡은 다음에 구성요소 분류하고 개념 정의한 게 분류 분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았는데 요 내용도 깊이 물어보고 맞아요. 다만 워낙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어렵다고 안 하더라고요. 답은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요게 내용으로 어려워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 새인상정의 내용 그대로 냈더라고요. 근데 답은 쉬웠어. 왜 쉬웠냐면 워낙 1번, 2번, 4번이 많이 봤던 거야. 서부는 비계량, 분요는 계량인데요. 서열법은 비계량이고 직무 전체입니다.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등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은 구성 요소가 있고 비계량은 구성 요소가 없어요. 직무 전체예요. 그다음에 등급표가 있는 게 분류하고 점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기억 맞았습니다. 등급표가 존재하고 비계량이다. 맨날 나왔던 지문이지. 비계량이다. 소규모만 가능하다. 왜? 전부 직무를 직접 비교할 거니까. 대규모일 때는 요소 비교법입니다. 대표 직무 놔둔 다음에 그 관련된 직무를 비교할 거고 또 다른 직무 놔둔 다음에 다른 직무 비교할 거고요. 이건 대규모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니을이 이제 3번 틀렸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요소 비교법은 점수법이든 요소 비교법이든 계량이야. 직무 전체가 구성 요소 갈라요. 그렇지? 근데 구성 요소 가를 때 어떤 요소 집어넣을 것인가는 사람의 평가는 같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 감독이 돼봐요. 내가 어떤 선수를 평가할 거야. 그럼 선수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감독마다 선호한 요소가 다 달라요. 그치? 어떤 사람은 어떤 요소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계량을 시킬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요소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축구가 그러는데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직무 능력 같은 건 요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다? 객관적 이론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요소가 만들어지면 계량화시키는 건 맞는데 왜 요 요소가 들어가는가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이론으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처음 물어봤어요. 대학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요걸 답을 취해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답이 3번이 아니고 1번, 2번, 4번에 틀리게 만들었다면 쉽게 찾았을 겁니다. 왜? 이거 맨날 봤던 것들이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본 걸 답을 취해버리니까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객관식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면 그건 속어로 보지 말고 분명히 강사 그럴 겁니다. 속어다. 속어니까 얼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지 생각이고 처음 봤는데 속어가 돼. 잘 안 되지. 그때는 내가 1번, 2번, 3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3번을 찍을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어렵잖아요. 요 내용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오늘 20문제 중에 내용으로 가장 이상하고 깊이 들어가고 지엽적이고 어렵고 처음 낯설고 요 문제였을 거야. 다만 답이 1번, 2번, 4번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3번 찍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3번 같아. 이렇게 맞췄을 거야. 이걸 정확히 알고 맞춘 게 아니고 나도 강사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겠어. 정말 알고 했는지. 왜 객관이 안 된다고? 선수 평가할 때, 직원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다 보니 여러분 면접감 대봐. 저 사람 능력자야 뭐야? 너 나름대로 평가했단 말이야.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소가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 창의성으로, 어떤 잘생긴 걸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대학 교재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게 저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의외로 답은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왜? 딴 게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3번 찍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18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있잖아. 리더십 할 때 가장 안 나온 영역이었어. 수직 쌍방 관계 모형. 리더가 있는데 이 논점 뭐냐면 여태까지는 리더는요. 부하가 똑같은 가정 속에서 리더십 발휘했던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리더도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지? 친한 친구가 내 집단, 친하지 않은 게 외 집단이야. 그럼 리더 입장엔 친한 애가 맞는 게 좋을까? 친하지 않은 게 맞는 게 좋을까? 친한 사람만 좋겠죠. 이게 바로 뭐다?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뭐다?
내 집단이 훨씬 더 리더와 친해요. 이거를 뭐로 표현하는 거야? 밑에 있는 리더 만들기라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더 친하고 여러분 날 믿어봐요. 내가 권한도 많이 주고 이러면 성과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친하지 않고 날 안 믿어봐요. 그럼 내가 권한도 안 줄 거고 성과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리더는 뭘 잘해야 돼? 강의도 잘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친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리더 만들기라는 거야. 그렇지? 친근하게. 그래서 노량진 오니까 뭐 강사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팀 만들고 어떤 뭐 그 약간 다독 끓여주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명하더라고요. 왜? 그냥 문제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냥 너 잘할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게 뭐 괜찮아. 쉬운 거 틀렸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상처받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내가 못 만들겠지? 그러면 그분은 내 집단이 외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소외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성과 안 나올 겁니다.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봐. 리더가 구성관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친한 사람 내 집단, 어떤 사람 친하지 않은 외 집단이야. 내 집단이 많을수록 성과가 더 잘 나와요. 이러면 리더는 뭘 잘해야 돼? 내 집단을 많이 만들 노력해야 돼요. 그 얘기들. 그래서 내 집단이 훨씬 더 성과 잘 나옵니다. 기억은 맞았어요. 됐지? 그 다음에 리더십 맞는 거 맞습니다. 틀렸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내 집단들 친하고 어떤 사람은 외 집단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이 친구 다르게 대화하다 보니 공정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4번보다 이게 바로 변형 리더십이에요. 보다시피 이건 서로 친하게 만드는 거지 도덕성 가지고 서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호 올린다. 이건 변형 리더십입니다. 기출지문에 그대로 기출지문이 아니라 대학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았는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내용이 어려울까?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다면 오히려 하우스 에반스, 커와 점이요. 그런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내울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도 너무 쉬웠고 그래서 강의도 잘 안 했던 거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걸 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낯설죠. 낯선이가 틀리는 거야 지금. 아마 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맞췄을 거야. 아, 리더는 부하와 관계가 다 다를 수 있다. 친한 애가 있고 친하지 않은 게 있다. 친한 애가 훨씬 더 일도 잘하고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뭘 잘해야 돼? 친한 집단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 내용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암기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낯선이가 틀렸던 거야,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건 맨날 피들러, 하우스 에반, 커와점 이런 거만 봤는데 갑자기 딴 데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아담스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바티어 모형들 더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치? 근데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한 거지. 이거는 내용은 아주 쉬워요. 안 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금. 요거 계속 봐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이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가 정리해서 줄일 거니까 절대 여러분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있으면 책에. 다만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놓지 않았던 거야. 안 나오는데 내놓으면 뭐야? 욕먹는데.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내놔도 돼요. 이제 갈게요. 19번입니다. 정책 발달 과정. 이것도 만약에 누구야? 요 책 제목을 틀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어려워요. 정책 지향이 51년도 라스웰 썼다는 건 아무리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71년도에 정책학 소개란 책을 썼는가? 이건 모르겠단 말이야. 이건 잘 안 보는 책이란 말입니다. 저도 안 봤어요, 이 책은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어도 뭐가 있다. 라스웰은 사회문제 해결이에요. 맥락 지향성이고 뭐다? 문제 지향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학문이니까 이 세 가지가 라스웰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은 요 책 제목 틀리게 맞는 게 아닙니다. 요 이론 지향이 아니라 문제 지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이 이론 자체를 몰랐다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라스웰을 워낙 많이 봤어요. 워낙 많이 봤고, 기출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많이 봤고, 그래서 아마 좀 편하게 느꼈을 거야. 그래서 분명 객관적으로 19번하고 18번 문제 풀어보면 19번이 훨씬 더 어려워요. 내용적으로. 다만 18번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처음 봤기 때문에. 정답률 공단기 보니까 18%밖에 안 되더라고. 아, 12%인가요? 그러면 그건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치? 그럼 틀린 이유가 뭔데? 그냥 낯선 거야, 그냥.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론은 쉬워서, 이론은 오히려 사바티가 더 어려웠다니까요. 다만, 그건 여러 번 맞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거고, 이건 처음 봤기 때문에 다 틀린 거버립니다. 18번은요. 근데 이것도 좀 봤던 거잖아. 그 드로우와 라스웰도 많이 비교해 봤잖아요. 그 결과 아마 4번 찍으신 분 없을 것 같고요. 80년대 아마 3번 찍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70년대가 뭐니까 집행론이니까. 근데 보다시피 80년대 이후에는 다 나온다는 겁니다. 형성부터 집행까지 다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60년대 누구다? 의제론과 결정론이. 70년대부터 집행론이.
그 다음 86은 다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2번이었는데 이론 지향이 아니라 문제 지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틀리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안 보신 거고 이건 꼼꼼하게 내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신 분이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라스웰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치학의 배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요? 다만 워낙 많이 봤고 자주 보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것뿐이지 내용 자체가 평이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헷갈리시면 정치학은 행태주의한 반대 명제예요. 사회 문제 해결하자는 거지 이론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론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치학은 모두 있다. 실증 지식도 있고 규범식도 있어요. 근데 라스웰은 뭐로 표현한다? 맥락성, 문제지향성, 연합학문, 종합학문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라스웰의 패러다임이야. 여기다 들어오더라 할 누가 들어요? 초합리성과 최종 모형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공공가치론. 이거는요, 책 제목 바꾼 거예요. 됐지? 무어가 뭐다? 무어가 공공가치 여기 어디 있어? 회계고요. 그다음에 지도 그리기가 누구다? 실패론이 바로 뭐다? 보즈만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하지 내가 이 공공가치 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행정학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여태가 시장이 실패하니까 시장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 근거가 필요해요. 왜 국가 개입할 것인가? 두 번째, 관료가 결정을 해요. 근데 관료는 민주성이 없거든요. 아니 민주성 없는 관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개입의 논리하고 행정관료가 결정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거든. 그 논리가 되게 뭐냐 시장 실패나 정치행정 이론론, 윤리 같은 문제였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시장이 실패하니까 국가 개입했던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완벽해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하는 걸 공가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가치가 산출이 안 돼요. 이래서 누가 개입한다? 국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개입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개입할 건데? 일단 공무원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더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이걸 가지고 공적 가치를 형성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 집행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략 삼각형 모형이라고 그래. 이게 무어입니다. 그치? 공구가치론에서 세 가지 모형.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이걸 설명했다고 뭐 자랑하던데 당연히 해요, 이거다. 기출지문이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담론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그 정당성 얻어야 되고, 이걸 통해 합의를 통해 공구가치 형성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운영 역량도 있어요. 이게 삼각형 모달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행정학이 민주성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민주성을 높일 것인가 문제였는데 처음에 윤리 문제였어요. 윤리 가지고 높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윤리 가지고 민주성이 있다가 증명 못합니다. 뭐가 들어와?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 통해서 합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어때? 담론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고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 원래 전문성 가지고 집행도 해야 되겠죠. 운영 역량이야.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담론 들어왔고 이걸 통해 합의를 통한 가치를 형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고를 안 들어와도 민주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능률 집행도 해야 돼요. 운영 역량까지. 이게 무어 얘기야. 그다음에 보지만이 뭐라고? 시장이나 정부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만족하지 않아요. 공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왜 공과 실패했는가에 대한 실패론이 바로 보지만이야.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됐지? 내용이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쉬워요. 다만 낯설어. 안 봤잖아. 보지만 무어. 그치? 그 다음에 지도글이 처음 봤잖아요. 회계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디귿은 여러 번 나왔어. 여러 번이 한 번이가 나왔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이죠. 이게 보지만이 말하는 거야. 시장과 공공이 공같이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삶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누구 실패다? 공의 실패. 이게 보지만이 말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책 제목은 요 내용 논문이 있거든요. 요걸 갖고 지금 낸 거야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공과치는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왔지. 두 번째야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왜? 행정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니까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능률성도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것이냐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앞에 누가 있다? 바로 블랙스버거선이야. 그 앞에 누가 있다? 신행정론이 있어. 미노브루게이가 다 연결된 학자들이에요. 미노브루게이, 그 다음에 보즈만과 이런 분들 전 블랙스버거 선언이야. 그 다음에 공가치론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블랙스버거 선 나오지 시험에 나오지 얘가 나오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이걸 연구한 학자가 우리가 들어온 거야 지금. 이제 그분들이 아마 지금 교수돼가지고 아마 출제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한테 배운 보즈만 이런 분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교수 됐을 거니까. 그런 분들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블랙스버거서는 나올 수밖에 없고 얘도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난 신공 서비스론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답은 그래서 기업과 니은 틀렸고 디귿, 리을이 맞아요.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총평 마지막 할게요. 계속 말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전반부였어요, 오히려. 근데 왜 쉽게 느껴졌을까? 많이 봤기 때문에. 그치? 반면에 내용적으로 쉬운 건 후반부예요. 근데 왜 어려웠을까? 처음 보니까.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강사 강의 한번 잘 들어봐. 정말 내용이 어려운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봐. 아담스 내용이 어렵게 나온 건지 보즈만 내용이 어렵게 나온 건지 한번 판단 한번 해봐요. 아담스가 훨씬 더 깊이 나왔어요. 그치? 사바티 훨씬 더 깊이 나온 거야. 다만 보즈만은 그냥 제목만 물어봤잖아요. 다만 안 봤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근데 봐봐봐. 다음에 그냥 보지만은 실패론, 그 다음에 무언 가치론이에요. 그거 나와서 틀리겠나? 안 틀리겠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처음 나오니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말고요. 일단 처음 나온 건 내용 절대 깊이 안 나옵니다. 계속 나왔던 게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들은 그냥 제목만 알고 있어도 맞춰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 다 지져가지고 한 번이라도 대학교 에 설명이 있는 건 전부 다 제목 정도는 보셔야 될 거야. 그래야 이렇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한 번 나왔다 다음 번 보지만 깊이 들어갑니다. 내용 자체가. 왜? 이제 제목 다 알았으니까. 그거 냈을 때 또 누구나 다 맞으니까. 못 내겠죠? 그럼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다음 반오르 반미터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맨날 왜 나올 게 뭐예요? 립스키만 잔뜩 나왔잖아. 이제 낼 게 없잖아, 이제.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자 되게 많단 말입니다. 집행도 되게 학자 많아요. 다만 그중 일부만 나왔었는데 한 번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막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만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저는 말할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내용 어려운 건 답은 쉬웠어요. 다만 낯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 낯선 것만 해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갖고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봐보고, 저도 이제 다 볼 겁니다. 강의 다 볼 거고, 설명을 다 볼 겁니다. 만약 내용 자체가 어렵다 설명한다면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어요. 내용이 앞에가 어려웠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수험생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낯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최소한 대학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한 번 정도는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익히시면 돼요. 보지만 실패론 딱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절대 안 틀렸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깊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 정도만 노력하신다면 행정 절대 이상 과목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